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뭘 공부했어요? 그렇죠. 절대값의 뜻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유리수의 대소관계도 알아보았습니다. 대소관계가 뭐였어요? 어떤 두 수가 있으면 어떤 수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유리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리수들 중에서 아무 숫자나 이렇게 갖고 왔을 때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양수끼리 혹은 음수끼리 혹은 양수, 음수를 비교하는 걸 한번 해봤죠.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두 양수를 갖고 왔을 때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고 했고요. 음수끼리의 두 수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양수는 항상 오른쪽, 음수는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를 비교하면 언제나 항상 뭐가 커요? 양수가 크다라고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두 수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크다, 작다 외에 새로운 기호가 있습니다. 부등호 기호. 그래서 그 새로운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랑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도, 시, 라, 썰, 파, 응? 미, 레, 도, 시, 라, 썰, 파, 미, 레, 도, 와. 자, 양의 0.8과 양의 4분의 5 중에 뭐가 더 크지? 에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수직선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양의 4분의 5가 더 크다고요. 자, 그럼 음의 2분의 5와 음의 3 중에 어느 것이 더 컸더라? 아우 참, 그야 음의 2분의 5가 음의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수죠. 자, 이렇게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바로 부등호라고 하지. 부등호! 알아요. 이렇게 더 큰 수 쪽으로 입이 벌어지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 x는 3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x는 3보다 작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바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내 볼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등호를 의미하는 표시를 이렇게 아래에 붙여주고요. 이와 같은 부등호들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크다는 건 초과, 작다는 건 미만. 초과와 미만. 그러면 등호가 포함된 경우는요? 크거나 같다는 건 이상, 작거나 같다는 건 이하. 아,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를 잘 구분해야겠네요. 크다는 건지 작다는 건지, 등호를 포함하는 건지 포함하지 않는 건지 말이에요. 그럼 다음을 부등호로 나타내 볼까? 네, 음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음의 3 이상이라는 뜻이고 3보다 작다는 건 미만이라는 뜻. 다음 3 초과 5 이하니까 부등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다음 음의
음의 2보다 작지 않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작지 않다는 건 크다는 건가? 에이,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는 거지. 조심하라고. 아,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이상을 의미하고, 또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이하를 의미하는군요. 조심 조심! X가 A보다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X는 A 이상을 의미하고, X는 A보다 크지 않다는 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X는 A 이하를 의미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음의 4분의 17 이상이고 1보다 크지 않은 정수의 개수라. 일단 음의 4분의 17이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먼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음의 4를 분모가 4인 분수로 고쳐보면 음의 4분의 16이 되네요. 그럼 음의 4분의 17은 그보다 4분의 1만큼 더 왼쪽에 있는 수니까 여기 이렇게 대응하겠네요. 그럼 음의 4분의 17 이상인 정수는 음의 4, 음의 3, 음의 2, 음의 1, 0, 양의 1, 양의 2. 이런 식으로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1보다는 크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 따라서 1까지만 포함하게 되네요. 결국 문제에서 묻는 건 음의 4부터 양의 1까지의 정수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돼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어느 수가 큰지 작은지, 등호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주의한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을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A가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2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죠? 이걸 새로운 용어로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A가 2 초과이다. 자, 이건 어떻게 나타냈죠? A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인데 얘를 A가 2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또 새로운 기호. 자, 얘는 뭐예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가 2보다 크다 또는 A가 2보다 같다. 자, 이걸 표현한 것이 바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다른 말로 A는 2 이상이다.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A는 2보다 작다 또는 같다인데 한 번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거나 또 다른 표현은 A는 2 이하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용어를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 풀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뭐였죠?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A는 2보다 작지 않다. 자, 이건 뭐예요? 작지 않다라는 것은 A는 2보다 크답니까? 작지 않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A는 2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작다가 아니고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헷갈리지 말고 요거까지 기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5번.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1번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기호를 사용해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개잖아요.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니까 A는 5와 비교했을 때 크다 쪽 또는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2번 B는 마이너스 7 초가 4 이하이다.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7보다 초가니까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 뭘 만족해야 돼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자, 이렇게 요 밑에 등호가 짝대기가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등호 사용된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밑에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중에서 큰 수의 절대값이 작은 수의 절대값보다 큰지 이야기해보자. 남학생이 3이 2보다 크니까 절대값도 크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그러면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2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4의 절대값보다 크니? 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학생 한번 볼게요. 2가 마이너스 4보다 큰 건 맞아요. 그런데 2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2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4죠. 자, 2가 크다고 해서 절대값이 더 큽니까? 아니죠. 절대값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더 크죠. 따라서 원래 두 수의 크기 비교에 지금 절대값이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큰 수의 절대값이 작은 수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다 선생님 정리할게요. 큰 수의 절대값이 작은 수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지는 않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크다 작다 외에 새로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상 이하 이런 개념과 또 미만 초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아까 얘기했지만 다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부등호를 보고도 우리가 대소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과제는 교과서 45쪽을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모든 방에 답지를 올려놓으면 반드시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